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113페이지고요.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에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은 액세스 개체 중에 주로 폼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배점은 20점이 되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실습 파일은 샘플 4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해당 실습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괄로 1번 먼저 볼게요. 판매 관리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하고요. 각 3점의 배점이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 해서 하나당 3점씩 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 볼게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죠. 즉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뭘로 설정해주면 되겠어요? 연속 폼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폼의 기본 보기 속성 관련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탭 순서는 화면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해당 부분, 해당 부분, 해당 부분, 해당 부분 이렇게 본문의 탭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탭 순서가 이동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탭 순서를 설정하는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여기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탭 순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탭 순서를 설정해 줄 수 있었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자동 순서라는 게 있어요. 자동 순서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같이 풀어볼 거지만 자동 순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탭 순서가 위쪽에서 아래쪽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탭 순서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해당 자동 순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동 순서를 눌러서 푸시면 훨씬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자동 순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탭 순서를 드래그 하면서 조정을 해주시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조금 이따 실습할 때 자동 순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폼 바닥글의 txt 합계 컨트롤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본문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폼 바닥글 영역처럼 보인다. 그쵸? 폼 바닥글 영역에서 txt 합계 컨트롤에는 수량의 합계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속성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때 어떤 속성을 설정해주면 될까요? 컨트롤 원본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표시 예를 보게 되면 100이라고 표시가 되면 100개라고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txt 합계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sum 함수를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sum 수량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량 필드의 합계를 표시를 한 다음에 개를 표시를 해주어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개라는 문자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방금 봤던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의 소괄로 1번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4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보면 액세스 개체들이 나오는데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은 폼에서 주로 작업을 하죠. 그래서 폼 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소괄로 1번에서 작업할 폼은 판매 관리 폼이 되네요. 해당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폼을 열게 되면 자,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가 되네요. 그쵸? 즉,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 보기 속성을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판매 관리 폼에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폼에 대한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을 할 건데요. 해당 부분 누르게 되면 폼 전체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 해당 속성 시트가 안 나타나는 분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는 속성 시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형식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형식 탭에 보게 되면 기본 보기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보기 속성을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속 폼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설정된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폼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폼 보기로 가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탭 순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판매 관리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탭 순서를 설정할 곳은 본문 영역이죠. 그래서 본문 영역에 있는 컨트롤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 본문 영역에 컨트롤을 클릭할 때 컨트롤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클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컨트롤 전체가 클릭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탭 순서를 설정할 건데요. 도구 그룹에 보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해당 탭 순서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에 보게 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동되도록 하라고 하죠. 그러면 txt 이름을 여기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엔 txt 판매 일자네요. 그쵸? 해당 컨트롤도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보면 자동 순서라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 순서를 클릭하게 되면 탭 순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탭 순서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자동 순서예요. 그래서 자동 순서를 누르면 자동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탭 순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 순서를 눌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순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txt 이름, txt 판매 일자, 수량,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해서 화면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폼 바닥글 영역의 txt 합계 컨트롤. 자, 우선 txt 합계 컨트롤을 눌러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이름을 보면 txt 합계 컨트롤이다. 그쵸? txt 합계 컨트롤에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저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량의 합계니까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sum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수량 필드를 적어줍니다. 수량 필드는 대괄호 안에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고 표시 예를 보면 100이면 100개로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하죠. 그래서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를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폼에서 잘 설정된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탭 버튼을 눌러볼게요. 탭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txt 합계 컨트롤에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합계와 개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소갈로 1번에 대한 문제풀이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판매 관리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방금 저희가 작성한 수식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m하고 수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수량 필드를 지정을 한 다음에 해당 필드명을 대괄호 안에 입력하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필드명, 수량이라는 필드명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수량 필드, 즉, 이 필드명을 확인하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보통은 문제에서 수량의 합계라고 하면 대부분 필드명은 수량 필드예요. 자, 그래서 수량 필드라고 작성을 하고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폼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결과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 해당 필드명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해당 필드명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자, 한번 일단 필기한 거를 좀 지워볼게요. 여기에서 이 본문 영역에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컨트롤이 있는데 해당 컨트롤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컨트롤을 클릭하고 컨트롤 원본에 보면 해당 txt 수량이라는 컨트롤에 어떤 필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량이라는 필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필드명이 수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컨트롤을 클릭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txt 전화번호라는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컨트롤 원본에 보면 화살표 버튼이 있죠.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필드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량 필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는 수량이라는 필드를 컨트롤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원본에서 필드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해당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액세스는 테이블의 객체가 있고요. 그리고 쿼리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아니면 또 다른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가 있었고 아무튼 이러한 테이블과 쿼리가 있는 상태에서 폼을 만들 수 있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이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주로 레코드 원본이 테이블이나 쿼리 그리고 SQL문도 가능하긴 한데요. 자, 아무튼 주로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레코드 원본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관리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판매 관리 폼의 레코드 원본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해당 버튼 누르게 되면 레코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레코드 원본이 있고 판매 장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에서 보게 되면 판매 장부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쿼리에 판매 장부 쿼리가 있습니다. 즉, 판매 관리 폼의 레코드 원본이 판매 장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레코드 원본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매 장부 쿼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량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수량의 합계에 해당 필드의 이름은 수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의 합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선 판매 장부 쿼리는 닫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수량의 합계를 구했습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면 대부분 필드명은 수량 필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폼 보기를 통해서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 필드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필드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컨트롤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원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해당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들어가서 레코드 원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 폼에 다음의 지시사항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설정하라는 문제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판매월이 1월이고, 이고면 조건이 AND겠네요. 그쵸? 조건은 AND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월이 1월이고, 수량이 150 이상인 경우에, 자, 해당 부분까지 조건이 되겠고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글꼴색은 말강,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설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자, 조건을 보게 되면 판매월이기 때문에 month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month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필드명이 들어갈 건데, 필드명은 정확하게는 뭔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짜를 나타내는 필드명일 것 같은데요. 문제에 보면 판매 일자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액세스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일자에서 월을 추출을 해서 그게 1월이면이죠. 그러면 숫자 1이 될 거고, 그리고 1월이고이기 때문에 AND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량이 150 이상인 경우죠. 수량 필드가 15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판매월이 2월이고 그러면 위에랑 동일하게 month라고 적어주고 판매일을 나타내는 날짜에서 월을 추출한 게 2겠네요. 그쵸? 이고기 때문에 동일하게 AND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150 이상인 경우 동일하네요. 수량이 150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글꼴 색은 파랑으로 설정해주고 글꼴 스타일은 밑줄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AND와 month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소갈로 2번 문제를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폼은 판매 관리 폼이다. 그쵸? 해당 판매 관리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바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곳은 본문 영역이다. 그쵸? 자, 해당 본문 영역에 있는 컨트롤에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컨트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누르면 본문 영역의 컨트롤이 전체가 한 번에 선택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해당 부분 눌러서 본문 영역에 있는 컨트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서식에 보면 컨트롤 서식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부 서식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새 규칙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식이라고 설정해주시고 저희가 조건에 맞는 식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판매 일자에서 월을 구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월을 구할 판매 일자 필드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판매 일자가 나타난 컨트롤을 눌러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에 판매 일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아, 그러면 저희가 판매 일자라는 필드에서 월을 추출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본문 영역에 컨트롤 선택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시기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month라고 적어 주시고 판매 일자 필드에서 저희가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게 1월이고 그러면 AND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량이 150 이상인 경우까지 해서 이렇게 조건을 잘 작성했고요. 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해당 굵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은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에 나온 조건부 서식 작성을 위해서 새 규칙을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시기라고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month 그리고 필드명 판매일자 대괄호 안에 적어 주시고요. month에 대한 괄호 닫고 판매일자에서 추출한 월이 2월이고
그러면 AN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수량이 150 이상인 경우죠.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경우 적용할 서식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밑줄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정이 다 되었는데요. 한번 잘 적용된지 확인해 볼까요? 판매 관리 폼에서 폼 보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의 그림과 동일하게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 폼의 바닥글 영역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자, 100점은 5점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판매 관리 폼의 바닥글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바닥글 영역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명령 단추가 있네요. 그쵸? 해당 명령 단추를 생성을 하라고 하고요. 명령 단추를 생성을 하는데 그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폼이 닫히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라고 설정을 해주라고 하고요. 캡션은 이름표 같은 거죠. 캡션은 닫기로 설정을 해주라고 하고요. 캡션을 닫기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닫기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소괄로 3번의 명령 단추 관련한 문제를 저희가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명령 단추를 생성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작업해야 할 폼이 판매 관리 폼이죠. 해당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폼 바닥글 영역에 그림을 참고해서 여기에 단추 컨트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컨트롤 그룹이 있어요. 그쵸? 이 컨트롤 그룹에서 해당 단추 컨트롤을 클릭해 줄 건데요. 이때 저희가 단추 컨트롤을 추가하면서 특정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기능을 추가할 때 어떤 마법사를 이용해서 기능을 추가할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보이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단축 컨트롤을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저희가 단축 컨트롤을 추가할 건데 마법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체크를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여기에 단축 컨트롤을 클릭해 주시고요. 폼 바닥글 영역에 드래그를 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 단추 마법사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명령 단추 마법사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폼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폼 작업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매크로 함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폼 닫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추에 텍스트나 그림을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저희는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그림에 보게 되면 닫기라고 적혀 있죠. 닫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어떤 이름표, 즉 해당 컨트롤의 캡션 속성에 해당될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명령 단추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죠. 문제에 보게 되면 이름은 cmd 닫기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cmd 닫기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아래쪽에 마침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컨트롤이 생성이 되었고요. 한번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컨트롤이 그러면 잘 설정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있는 속성 시트에서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은 cmd 닫기라고 잘 설정이 되었고요. 캡션은 닫기라고 잘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설정되었는지 폼에서 확인해 볼게요. 폼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해당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폼이 닫히면 잘 설정이 된 거겠죠?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고 예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폼이 닫히도록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원래 소갈로 1, 2, 3번 하면 강의가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추가 문제가 유감스럽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 폼의 닫아끌 영역의 다음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판매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의 형태로 여는 인쇄 매크로를 생성한 후, 우선은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매크로를 먼저 생성할 건데요. 매크로의 이름은 인쇄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해당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매크로를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러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단추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매크로를 지정해 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성한 컨트롤의 이름은 cmd 인쇄로 지정을 해주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닫기 옆에 이러한 단축 컨트롤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단축 컨트롤을 저희가 만들고 여기에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소갈로 3번과 추가 문제처럼 저희가 직접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는 문제는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문제가 나오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갈로 3번과 추가 문제를 통해서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는 유형을 한번 학습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매크로를 생성하고 단축 컨트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매크로를 지정하는 것까지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 문제를 마지막으로 액세스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명령 단추를 만들면 되는데요. 그 만든 명령 단추에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매크로에 사용할 함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판매 보고서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를 여는 거기 때문에 오픈 레포트라는 매크로 함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고서는 판매 보고서를 열기 때문에 판매 보고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여는 형태는 인쇄 미리 보기로 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보기 형식에서 지정을 해줄 건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된 매크로 관련된 내용은 다 설정이 되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매크로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매크로 이름은 인쇄 매크로라고 하죠. 그래서 인쇄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를 보게 되면 인쇄라는 매크로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판매 관리 폼에 우선은 명령 단추를 추가를 하고 방금 생성한 인쇄 매크로를 설정해 주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판매 관리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줄게요. 디자인 보기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림을 참고하면 닫기 옆에 어떤 단축 컨트롤이 하나 더 있다. 그쵸? 그래서 단축 컨트롤을 한 번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 드래그를 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명령 단추 마법사에서 작업할 내용은 없죠. 어떤 폼을 닫거나 레코드를 찾거나 이런 기능을 추가할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기능도 추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그냥 단추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우선 컨트롤의 이름과 캡션을 먼저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모드 탭에 가면 이름과 캡션이 나오거든요. 해당 부분을 우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이름은 CMD 인쇄로 설정을 해주라고 하고요. 캡션은 문제에 보게 되면 인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인쇄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캡션은 이름표와 같기 때문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인쇄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캡션에 인쇄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인쇄로 잘 나타나고요. 해당 컨트롤에 이제 앞서 작성한 인쇄 매크로를 잘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탭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니까 온 클릭 속성에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화살표 버튼 눌러서 인쇄 매크로 설정해 주시면 추가 문제의 풀이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잘 나타나는지 볼까요? 판매 관리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인쇄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판매 보고서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 1번에서 샘플 4번까지의 파일을 통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4차례에 걸쳐서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 느낌이 드시죠? 아니면 조금 익숙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우선은 계속 강의를 따라서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록 문제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다시 처음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풀어보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시간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 동일하게 4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 숙달하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